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짜리 딸과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36살 여자예요. 정말 가정적이던 저희 남편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수상하더라고요. 자꾸 집에도 늦게 오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남편. 아직 애가 어려서 자주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집에서도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데 워낙에 가정적이었던 남편인데 전혀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중소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야근이 잦았는데 이런 이유로 그저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근이 너무 잦고 갈수록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는 날이 적어지는 남편.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이 너무 의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어디에 숨긴 건지 핸드폰을 보고 의심을 풀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너무 늦었던 날 혹시나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의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 소리를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엔 남편과 남편의 비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 비서가 바로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남자가 비서였기 때문에 전 자잘한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비서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남자 비서는 역시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사모님 하면서 사장님께서 최근에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 회사나 회사 근처 직원 숙소에서 지내시는 일이 많아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 그런 거라며 안심을 하던 비서 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지만 절 두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차라리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면 덜 속상할 텐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저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사실은 원래 이쪽 성향이었는데 저와 아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건가 하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해명하려 하는 남편과 비서팀장을 등진 채 회사를 울면서 빠져나왔어요. 나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저 사람에게 무슨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사랑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가? 나 혼자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하고 정말 분하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너무 어린 우리 아이. 최대한 제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혹시 시댁에서는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숨긴 게 아닐까 해서 시댁 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생각이 꽂히니 그동안 시댁에서 보여줬던 가끔씩은 이상했던 눈초리나 저와 남편을 보는 눈빛 등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깨름칙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는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 사무실에서 남자 비서팀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이 정도면 정말 몰랐던 분들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던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의 반응은 그야말로 칠면피였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선을 통해서 하게 된 결혼이고 남편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냐고. 그저 서로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서로도 크게 반감이 없길래 시킨 결혼인데 선을 통한 결혼이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인 줄 알았냐고 하시는 시부모님. 참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편이 그쪽 성향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을 시킨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을 봐서 한 결혼이라 저 사람이 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순 있지만 저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있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 사람의 아이도 낳아줬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보살폈는데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인지. 그렇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결혼은 사기 결혼인가 싶기도 하고 그저 눈에서는 하염없이 한과 열분이 찬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을 끝내고 오니 어느새 딸이 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을 맞았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하지? 어린아이가 갖게 될 상처는 어떻게 하지? 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심장을 쿡쿡 쑤시는 듯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8살 어린 나이, 이제 슬슬 성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잡혀나갈 아이. 제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아이의 성적 가치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잡히는 것은 아닐지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다음날 집에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 저는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남편을 설득해서 집 밖 음식점으로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일인데 밤에 이렇게 끌고 나오냐고 묻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찌나 어이가 없었던지요. 아니 제가 본 게 있는데 어쩜 이런 반응일 수가 있을까요? 어젯밤에 둘이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면하려고 하는지 물어본다뇨? 비서팀장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과 역시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아무리 당신과 내가 선으로 결혼한 사이라지만 우리 사이에 예쁜 딸도 있고 혼자 심심해할까봐 우리 둘째 계획도 세운 거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 혹시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이의 오랜 세월 속에서 생긴 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도 없었던 거야? 나는 당신에게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무슨 존재였어? 그리고 여자랑 바람을 피워도 내가 속상할 텐데 남자와 바람? 나는 당신에게 아예 여자로서도 보이지 않은 거야? 말하면서 몸이 너무 부르르 떨리고 입술도 너무 떨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따지는 말만 하는데도 자꾸만 그때 본 상황이 생각나서 제 눈앞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적인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만 있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래, 나 남자 좋아해. 내가 너 같은 걸 제대로 사랑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도 너란 여자랑 애도 갖고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정붙이려고 노력했지. 여자로 보인 적도 있었어. 그냥 사람으로 보였던 너인데 네가 이렇게 이뻤나 싶었던 적도 있었지. 그래서 너와 아이도 낳고 살았는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 네가 여자로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는 다시 남자가 좋더라.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네가 더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아이에게 많이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저 처음부터 내가 네 곁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잊고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애 아빠로서의 역할은 해줄게. 하지만 날 자유롭게 놨으면 좋겠다. 같이 애 낳고 키워가는 것으로서 충분히 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망상 속에 화원해서 살아온 여자였던 건지, 그리고 불쌍한 우리 딸은 어떨 것인지. 그래도 음식점에 왔으니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시킨 음식이 나왔는데 제대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도 음식 나왔으니 조금 들라고 하는 남편.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입에 음식을 쑤셔 넣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음식 먹어서 힘내고 앞으로 이 인간 면상 계속 보면서 싸워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너무 나서 음식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억지로 입에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대화들이 이어졌고 집에 와서 저를 향한 남편의 화가 섞인 농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잠이라도 같이 자줘? 외로우신가? 외로우면 너도 같이 바람 피던가. 그럼 쌍둥 과시로서 서로 죄 없네. 내가 바람 피기 좋은 상대라도 추천해줘? 그래도 아까는 저를 사랑했고 여자로 본 적도 있었지만 결국 본성이 그렇다는 말에 사람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접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에서 흘러나온 말은 정말 사탄의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옆에 있던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를 남편을 향해서 날려버렸습니다.
부서지는 유리 소리, 들리는 남편의 비명 소리, 남편의 몸에 유리 조각이 스쳐서 피가 나는 남편의 몸. 분명 끔찍한 상황인데 그것을 보면서 전혀 놀랍지도 않고 다쳐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남편을 보면서 보이지 않을 만큼 낮게 웃어줬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미친 여자라면서 뭐하는 짓이냐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보면서 방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아프고 이런 감각조차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더니 놀랐는지 미친 여자냐면서 뛰어나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잡아 끄는 남편. 뒤로 잡아 끌리면서 왜 항상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모르고 피해자한테만 계속 이러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네가 이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하고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른 채 정말 그대로 매력없는 아줌마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다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러면서 얼마나 외로움 그러냐는 말을 하며 저를 만지면서 희롱하는 남편. 저도 눈이 돌아가서 침대 서랍장에서 펜을 꺼내서 그대로 남편 가슴팍에 꽂으려 했는데 그 찰나 그걸 뺏어든 남편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 나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혼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몸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째 아이 때와 비슷한 몸의 증상들. 혹시나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지만 놀랍게도 저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인간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미안하지만 아이가 소름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불행해질 아이였고 그걸 옆에서 제가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날은 아이가 학원에 다녀올 시간이 되었길래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집에 없는 게 분명한데 마치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싸한 기분에 방 쪽으로 걸어가서 보니 그 안에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서팀장과 남편이었죠. 이 둘은 정말 다정한 연인, 아니 부부처럼 서로 시간을 나누고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둔하시고 눈치가 없으신 덕분에 사장님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많네요. 정말 그 뱃속에 아이를 보낸 걸 확인하신 겁니까? 독하시네요. 사람을 붙여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그냥 살아주며 편안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둘째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액자를 던져 상처를 내고 둘째까지 그렇게 하신 걸 보면 사모님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나 사악한 인간은 누구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개소리냐며 그 둘에게 퍼부었고 남편에게 아이는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으로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내 새끼를 어디다가 보냈다는 건지. 저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막 뒀다던데 저희 그만하라 해도 모자십하네. 왜 애를 알았다고 데려가 맡아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저는 정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고 너 같은 애가 무슨 자격으로 가정도 제대로 못 지켜서 결국에는 다시 남자한테 아이를 뺏기면서 엄마 노릇은 하겠냐고 하는 시어머님. 아무리 성향이 그렇다고 해도 네가 잘했으면 그래도 네가 여자고 애도 낳아줬는데 오죽하면 또다시 남자를 찾겠냐며 딸 낳고 나서 좀 잘 사나 했더니 낙동강 오리알 신생이 너도 참 한심해서 어쩌나는 시어머니. 어제 남편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애 낳고 8년간의 시간은 정도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형식상 같이 살아준 건데 정말 몰랐냐고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런 사탄 마귀 할멈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같이 사악한 집에서는 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보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저 자신 관리 잘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요? 아, 어머님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아줌마. 저 아줌마처럼 인성이 나쁘지도 않고 아줌마 아들처럼 누군가를 속여서 결혼하고 사랑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하다 남자랑 별짓거리를 하는 거 사실 당신 집안에서도 치부니까 나한테 숨기고 결혼시킨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애를 돌본다고요? 뭘 가르치고 애를 어떻게 망치시려고요? 뭐라 해도 애 제가 데려가서 제가 키워요. 그리고 저 오늘부로 이 집 나갑니다. 며느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줌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무서웠는지 방에서 울고 있는 저희의 손을 잡아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얘기를 들은 상태라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른들의 언쟁에 많이 놀라서 울고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달랬습니다. 그날 참 제 딸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로요.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게 남편과 갈라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인간과 시댁 인간들까지 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칠 작정이냐고 저한테 영원히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함구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모든 단속을 다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이혼이라는 흠도 용납할 수 없다나요? 참나 별 개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크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남편 회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고 있는 회사 사람들은 절 만나주었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남편과 비서팀장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CCTV 삭제본 등등을 얻어서 남편과 시댁을 그야말로 밟아버릴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사모님 무섭다, 사장님께 보복을 당할까 무섭다 하던 회사 사람들이었지만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저는 돈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하나 둘씩 모아서 남편과의 거래처 쪽에도 보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 앞으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자료를 보냈어요. 사실 보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복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나 거래처 쪽에 보낸 건 그 사람들의 돈줄을 끊어놓을 수 있어서 아주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거래처 쪽은 모든 거래 및 업무 관계가 끊어졌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 외에도 모든 직원들이 사장의 추악한 면을 알게 되었죠. 남자 쪽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해온 짓들이 사실 파렴치한 짓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서서히 시댁 쪽은 피가 말라가더라고요. 전 그걸 정말 즐겁게 지켜보게 되었고요. 언제쯤 그 인간들이 백기를 들고 사과를 하려나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에게 사과할 줄은 모르고 뭔데 이렇게 삶을 망쳐놨냐며 울면서 발악을 했고 시댁도 마찬가지 반응이더군요. 참 누가 누굴 망쳐놨다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꼴을 보는데 뭐랄까요? 이제 그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큰 똥똥이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비는 그들 앞에 눈높이를 맞춰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니들이 그랬잖아. 사람 본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어쩌냐고. 너네 믿고 살다가 내가 또 당하면 또 멍청한 것이 멍청하게 당했다 하겠지. 난 이제라도 니네 추악한 실체 알게 돼서 기뻐. 그리고 이제부터 니네 인생 하나씩 지옥으로 빠뜨릴 거고. 내가 너무하다고? 니네는 그냥 같이 지옥으로 가봐.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저를 보면서 이를 가는 모자. 이를 갈던지 말던지 전 솔직히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더 재밌기만 했죠. 여튼 친정에 와서 오랫동안 빌던 모자는 결국 저희 친정에서도 한 소리씩 먹고 친정을 나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집안과의 정말 짜증나고도 길었던 싸움의 끝. 저는 지금 친정에서 열심히 저희 딸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행복한 줄 알았지만 정말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결혼생활. 그리고 그냥 나만의 사랑으로 품어 만든 첫째 아이. 정말 꼬여버린 인생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씩 풀어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